천상에서 사용되는 신성한 향기를 내뿜는 고운 기름을 바르고 꽃내음이 물씬 풍기는 화려한 옷을 입고 황금으로 만들어진 액세서리들을 걸치며 관능적인 모습으로 맨살을 드러내었던 아프로디테는 어두운 밤의 여인, 기만하는 사기꾼, 생식기를 사랑하는 자, 끊임없이 두 눈을 움직이며 힐끗거리는 자, 그리고 살인자 등의 별명으로 불리던 사랑과 미의 여신이었습니다. 혼전의 여성은 순결을 지켜야 한다. 여자는 정숙해야 하며 남편에게 내조를 잘해야 한다는 관념적인 여성상과는 거리가 멀었던 아프로디테는 한때 모든 계층의 여성과 남성들이 중요하게 모셨던 비너스라 불리던 고대의 여신이었는데요. 그녀의 신전에서는 매춘부들로 가득 차 합법적으로 매춘을 하였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광고판이 광고를 하였던 내용도 바로 매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춘을 처음으로 고안해낸 여성이 비너스였는데 이는 고대의 사람들이 비너스가 처음으로 매춘의 기술을 만들어내 여인들에게 소개했었던 매춘의 수호 성인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죠. 때는 부부 고대신이 살던 태초의 무렵, 금술이 좋았던 부부 고대신은 매일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며 수많은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렇게 태어난 자식들 중에는 친자식이라고는 믿기 힘든 괴물 같은 돌연변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남편은 그 돌연변이들을 다시 아내의 뱃속으로 집어넣어 버렸고 힘들게 낳았던 집채만한 자식들을 도로 집어넣은 것에 어이가 없어진 아내는 또 다른 자식들을 불러 모아 너네 아버지를 거세하라는 명령을 하였죠. 이에 아빠보단 엄마가 좋았던 막내 아들이 거대한 낫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갔고 막내는 아버지의 물건을 낫으로 잘라 바다로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떨어진 바다에서 보글보글 거품이 일어나더니 바로 그 거품 속에서 아프로디테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프로디테는 거품을 뜻하는 그리스어 아프로스에서 유추하여 아프로디테를 거품에서 태어난 자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보단 아프로디테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등장하는 출산과 미 그리고 전쟁의 여신인 이슈타르 여신에서 건너왔을 거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나 페니키아에선 이슈타르 여신을 아스타르테라고 불렀는데 이 아스타르테가 키프로스 섬을 거쳐 그리스로 전파되면서 아프로디테로 변하게 되었고 때문에 아프로디테라는 이름 자체도 아스타르테에게서 온 것이라 추측한 것이었죠. 그렇게 이슈타르를 아프로디테의 조상이라 보았는데 이슈타르는 그녀의 조상답게 성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고대에서 이슈타르에게 올리던 기도문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나에게 색색의 화려한 옷을 주셨네. 아버지는 나에게 풀어내린 머리카락을 주셨네. 아버지는 나에게 남근의 키스를 그리고 성교와 애무의 기술을 매춘의 기술을 공포와 경악, 기만, 화살통, 힘의 기술과 분쟁 등 수많은 속성들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슈타르는 사랑과 미 그리고 매춘과 전쟁의 속성을 이어받은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한편 이슈타르가 아프로디테로 넘어오면서 주로 사랑과 미의 속성이 남게 되었는데 그녀는 모든 계층의 여성과 남성들에게 중요시하게 받들어지며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털실가게의 광고문에서 심지어 선거 포스터에도 등장하여 아프로디테가 모든 일에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그녀를 언급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춘의 속성이 섞여있던 이슈타르의 후손답게 가정집과 장인들의 작업장 그리고 매운굴에도 아프로디테의 그림이 걸렸고 이러한 그녀의 모습에 로마 문학의 아버지 엔니우스는 아프로디테가 처음으로 매춘의 기술을 만들어내 사이프러스 여인들에게 소개했으며 그 덕분에 여인들은 자신의 몸을 팔아 돈을 벌 수 있었다고 단언할 정도였죠. 실제로 매춘부들은 아프로디테가 그려진 메달을 가지고 다니며 손님들을 받았고 그 중에는 젊은 여자뿐 아니라 젊은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묘지에서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 동성애든 이성애든 가릴 것 없이 손님들을 받았고 특히나 여성은 부와는 상관없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살면서 한 번쯤은 매춘을 강요받았었는데요. 그 덕에 아프로디테의 신전은 매춘부로 가득하게 되었고 이러한 매춘부가 있었던 도시를 나열하기에는 끝이 없을 정도로 고대 그리스에서 매춘은 흔하게 행해졌습니다. 사실 이는 당대의 사람들의 인식과 관련이 있었는데 그리스인들은 성을 파는 행위를 죄악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성욕이 끌어넘치는 청년들을 위해 윤곽을 차려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그리스에서 성은 여자가 타인에게 팔아야 할 전부라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여성에게 매춘을 강요하며 국가적 차원으로 유곽을 늘렸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거기에 안 그래도 낮았던 여성의 신분이 더더욱 낮아지게 되었는데
그리스 사회에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성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을 충만한 삶과 전쟁, 제국의 건설, 심지어 남자들만의 우정 같은 남자다운 일을 행하는데 방해가 된다 생각하였고, 그렇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질수록 여신의 권위도 떨어져만 갔습니다. 남자들이 사회를 보호하고 또 다른 사회를 공격하면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존재였다면, 여자들은 그저 집에서 자식을 낳으며 질투심과 억울함을 보이는 존재였고, 거기에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인간도 아닌 소모품의 취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성 혐오가 강해질수록 아프로디테를 그저 음탕한 여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고, 그런 인식이 퍼지면 퍼질수록 아프로디테를 옷을 벗은 모습으로 등장시키며 동시에 자신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여성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열정이나 욕망을 변명할 때면 아프로디테를 구실로 내세웠고, 그녀를 성폭력과 연결시키는 수많은 이야기들도 더더욱 만들어내게 되었죠. 한편 그리스에서 실추되었던 아프로디테는 로마에서 비너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데, 사실 로마는 그리스와는 다르게 전쟁의 신 마르스를 제우스만큼이나 받들어 모시던 국가였습니다. 그리스에서 미치광이 전쟁광으로 묘사되었던 아레스가 로마의 건국신화 로물루스 신화에 로물루스의 아버지로 등장하였고, 당연히 아레스는 미치광이 전쟁광이 아닌 제우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마르스라는 로마의 수호신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스의 애인이었던 아프로디테는 로마의 또 다른 건축신화 로물루스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이네이아스의 어머니로 등장하였고, 당연히 아프로디테는 음탕한 여신에서 정숙하고 온건한 비너스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는 비너스와 마르스를 모시는 신전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는데, 특히나 비너스는 벌거벗은 모습뿐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차려입은, 때로는 무장한 모습으로도 등장하면서 로마의 황제들이 그녀의 성소를 찾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원할 정도로 그 위상이 드높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여전히 남편과 아버지의 소유물에 가까운 보잘것없는 수준이었지만, 그나마 로마에서부터 점차 자유를 가지게 되어 그저 남자의 소유물이 아닌 동반자라는 인식상의 변화가 조금씩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알려드렸다시피 이번 영상에는 작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신의 역사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리는 책 나눔 이벤트인데요. 사실 미래이창과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영상은 대부분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은 아프로디테 여신의 일대기 중 로마의 이야기까지만 다루었지만, 그녀는 그 후 이집트로 건너가 서양사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게 되고, 그 후 부부 외의 관계를 죄악으로 여기는 기독교 문화를 접하며 위기에 빠지고, 다시 르네상스 시대에 빛을 발하는 등 저자는 수년 동안 추적한 아프로디테의 일대기를 모두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영상의 뒷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혹은 아프로디테의 에로틱한 일대기를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일 거라 생각되네요. 설명이 좀 길었는데 나눔 이벤트로 준비된 책은 총 20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에 제공된 링크를 타고 혹은 카카오톡에 미래북 클럽을 검색하신 뒤 채팅으로 이벤트에 참여 의사만 밝혀주시면 됩니다. 참여 기간은 2021년 9월 23일 목요일 자정까지이며, 만약 20분이 안된다면 참여하신 분 전원에게, 넘는다면 추첨을 통해 당첨되신 분들에게 추가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준비한 아프로디테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